네,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기반 IT 엔지니어 갈 길은 가는 남자 김혜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삼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다른 좋은 주제도 많은데 약간은 좀 우울한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이죠. 저는 나는 몇 유인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답으로 난 아무래도 3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가끔? 네. 해봐요. 저 부동산에 오류지 오류. 되게 독특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퇴장시켜 주세요. 엉뚱한 대답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서 자기는 인류다 생각하시는 분? 접니다. 이분 퇴장시켜 주세요. 자, 진정 자기가 평소에 난 인류다라고 자주 생각하시는 분. 한 분. 혹시 이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제가 북포럼에 왔을 때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서인가 봅니다. 인류, 일이 아니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부류잖아요. 3류. 근데 제가 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세상에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잘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그런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때 하나를 빼먹었죠.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앞에 계신 미모의 여자 선생님께서는 그 외모에 있어서 몇 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직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세요. 저 이런 분 좋습니다. 저기 제일 저기 뒤에 계신 분. 본인의 그 자산에 대해서 몇 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굉장히 자산적인 분에 제일 하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저와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3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2013년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아주 뛰어나서 인생을 편하게 사시는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제가 미리 PT 자료를 드렸는데 컨닝을 하시고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인생에서? 회사에서 성공 1순위 학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벌 중요하냐? 중요하다 겁나게.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학벌 중요하냐? 성적, 성격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학벌.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제가 아까 이 분야에서 3유라고 했는데 못 믿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가면 이런 자료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봐야 되겠네요. 여기 좋은 학교들은 이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뒤로는 다 이게 이니셜을 만들었어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다 보니까 인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권도 생각해서 학교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제가 그 C모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 있는 C인지 그 뒤에 있는 C인지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10점 차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 담당자를 찾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된 문서라서 못 찾은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런 그 확실한 증거 기반의 3유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중요하냐. 이거 국보하고 잘 사는 사람 많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 분? 이게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이세요.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그렇죠. 광고 카피라이터.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이태배 그 실제 주인공 이분이십니다. 지방에 이름 없는 요즘 이렇게 유명한 거 지잡대라는 그런 데 나오셔가지고 수석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구했어요. 갈 데가 없네. 동네 간판 회사 만들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미국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셨어요. 이제 광고 천재로 불리십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죠. 이 사진 보신 분.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 사진을 24시간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보니까 뭐가 남고 뭐가 없어지냐죠. 존재감, 허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진은 그 모택동 마오쩌둥의 두상을 얼음으로 새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권력, 독재 이런 거에 허무함. 이거는
맨하탄 꼭대기에다가 한 2년 정도 캠퍼스를 걸어놨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흔적이 남은 겁니다. 이런 걸 사진으로 남기신 분이죠. 사진 천재라고 불리시는데 이름이 좀 독특하세요. 기마타라고. 이분도 지방에 이름 없는 C대를 나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나온 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기뻐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있죠. 이분도 이제 제주에 이제 지방대를 나오셔서 대기업 CEO 대신 성공 신화를 쓰신 분입니다. 이런 분 있어요.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걸 다 모든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VIP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벌 스펙보다 능력과 열정이 중심이 되는 채용 구조를 만들겠다. 정말 제가 존경한다고 좀 만나면 전해 주십시오. 청와대 혹시 가시면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근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이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법이 잘 지켜지는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얘기 안 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공정사회 만들자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10대 기업 임원 62% 스카이, 국무위원 60% 스카이, 2011년 검사학급 이사 92% 스카이, 신규 임용 판사 80% 스카이. 우리나라에는 땅이 없습니다. 하늘만 존재하는 나라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데 이거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쓰신 분이 그 노회찬 선생님하고 그 공정 선생님이 저자로 계신데 노 선생님께서는 K대를 나오셨고 공정 선생님께서는 Y대를 나오셨는데 왜 이분들이 이 책을 썼을까? 라는 좀 의문은 좀 가져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만 하자고 했으면 안 나왔겠죠. 세상이 이렇긴 한데 외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신 분, 특히 학벌 쪽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그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 혹은 강연에서 그렇지 않다.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김하타, 이재석 이런 분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외국 가가지고 들이받고 성공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다 외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대기업 CEO 되신 분, 그 기사에서 신화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다 신화를 목표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냥 보통으로 살아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그걸 찾으려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은 낙타를 흉내낸 겁니다. 아니죠. 실수입니다. 타조를 흉내낸 겁니다. 제가 이래서 삼류인가 봅니다. 가끔 실수를 해요. 그 타조가 위기에 닥치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숨어버립니다. 사자가 뛰어오는데. 왜? 안 보니까 자기는. 위기가 닥치는 거 모르는 거죠. 그 순간은 즐거운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정면으로 해보는 거죠.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이제 개가 됩니다. 작년에 이영석 저자님이 나오셔서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똥개와 진돗개. 똥개,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탓만 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남 탓, 사회 탓, 학벌 탓, 집안 탓, 친구 탓. 이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진돗개,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나서 발전하는 사람. 저는 언젠가 옛날에 똥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진돗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입니다. 왜? 똥을 치우고 있잖아요. 똥을 치워버렸어요. 저는 이제 개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죠? 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2010년 10월 24일 이영석 저자님의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진돗개로 가기 위해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잘 안 보시죠? 큰 화면으로. 노안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저도 오고 있으니까 뭐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잘 안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지금. 이게 합격자 명단인데 506명 중에 이게 좀 이렇게 좋은 대학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주요 3개 대학이 52%. 그리고 어머나 하나가 없어졌네. 여하튼 주요 대학이 50%를 싹쓸이 해버렸어요. 근데 왜 이러냐 이거죠. 이게 무슨 합격자 명단일까요? 500명을 뽑는 아주 중요한 시험.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그렇죠. 2012년도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통계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학벌이라는 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끌어주고 땡겨주고 막 중요한 정보를 자기들 먹고 막 이렇게 다 해먹는 건데 사법시험 정도면 그래도 공정성이 담보된 시험인데 왜 주요 대학 합격자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경영학도라서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00만 원을 연봉률로 거치를 해둔다면 한 30년 어떻게 될까? 그거를 15살부터 한 사람, 20살부터 한 사람, 이거 좀 늦게 하신 분을 딱 비교해 보면 나중에 돌려받은 돈 차이 이렇게 나거든요. 300, 뭐 200, 200, 뭐 180. 이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밑에 분은 15살 때부터 30년 하신 분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늦게 투자를 했는데 똑같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똑같은 돈을 나중에 45세 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구조잖아요. 근데 과연 돈만 잃을 거 아니에요? 돈만 잃은 계산이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이라는 노력을 연봉률을 거치야 한다면 먼저 놔둔 사람, 그 노력을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죠. 좋은 대학 가신 분들 15살 때 제 친구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 가신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 정도 받을 노력했어요. 같은 판에서 그 판이 잘못된 판이라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판에 서 있으면서 더 노력한 사람들이 더 가진 건 당연한 거죠. 학력 차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노력에 대한 차별이라면 얘기가 다른 거죠. 노력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리예금과도 같은 거. 해놓으면 불어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 눈덩이처럼. 하지만 때로는 끝나버린 보험처럼 가입할 수 없는 것. 3월 31일 날 보험이 왕창 바뀐 거 혹시 아시나요? 실손보험? 예? 왕창 바뀌어서 제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시 예전 조건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쉽게도 저도 보험 들려다 못 들었는데.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저보다 노력이라는 적금을 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빨리 들었어요. 저는 이제 늦게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아까 봤잖아요. 늦게 시작하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1.2배, 1.5배, 1.8배. 내가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도 고민을 하죠. 부푼어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점점 이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6일 날 우리 이건호 저자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터 스트래티지, 디퍼런트 스트래티지. 베터 스트래티지는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이 100m 달리기 하는 거죠. 근데 제 상황은 지금 어떤 분은 저보다 2초 빨리 100m를 뛰어가 버렸어요. 근데 100m 달리기 제가 역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장거리 자신 있다 그러면 한 2초 늦게 출발했다 해도 마라톤을 뛰어버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어떤 걸 선택하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동일한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판으로 간다는 건 이길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판 저한테 주어진 원래 여기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비단 찾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대충 그렸어요. 제 인생의 계단을 지금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몇 계단 올라왔어요. 예전에 차 사고 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한 계단 뛰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크게 문제없이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또 올라갔고. 그리고 중간에 공직 시험을 쳐서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저희 직장에서 필요한 시험 열심히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지만 어디가 끝인지 그리고 그 중간에 계단이 비어있는 이유는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얼마나 더 많은 계단을 가야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것은 있죠. 목표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구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어느 순간 힘들다고 느껴지면 저는 어쩌면 다른 판으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제 이 순간 한 발 한 발 열심히 살아가고 제 인생의 계단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제 인생의 또 다른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